자, 스크린이 잘 보이시나요?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제3회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정기 강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 오늘 강연을 해주실 짐소호 박사님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동시통역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박스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국어 동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동시 통역 제공되고 있으니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하시고 나면 여러분의 이름과 소속 기관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이 시작되는 지금 순간부터 여러분 모두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한국어로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모두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다 못 해드릴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강연은 녹화가 되어서 유튜브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얼굴이 공개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카메라를 끈 상태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정기 강연에 처음으로 개회 환영 인사부터 저희가 하고요. 강사 소개하고 강의를 하고 Q&A 세션을 진행하고 피드백으로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r. Mia Kim, can I start? Thank you, Dr. Mia Kim. 김미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회장 장도순입니다.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미 있고 귀한 강의를 맡아주실 제임스 호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주평통 PUAC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 사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한의 통일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오늘날 전 세계에 감돌고 있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지정학적 위협을 감안을 한다면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시점에 한반도의 평화가 단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나아가 우리의 차세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안겨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바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통찰력 있게 안내해 주실 분을 강연에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제임스 호 박사님이신데요. 이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영국 대사관을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반도의 역동적인 역사에 대한 매우 깊이 있는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라는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강연이라서 사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강연이나 토론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채팅창에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이 대한민국 정부에 저희가 드릴 자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계속 쏟아붓는다면,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한 발 한 발 통일된 한반도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반도의 통일이 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으리라 감히 믿어 봅니다. 저는. 자,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Sung-suk Choi, could you introduce today's speaker, please? 자, 오늘의 강연하실 분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Dr. Kim. Thank you very 자, much 저를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초대해 to 주시고 speak. 오늘 강연하실 분을 제가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Sorry, 자, 잠시만요. my wife will have picked it up. 제 아내가 집 전화를 받아 주었네요. This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introduce 자, 저는 오늘 James 제임스 Ho, 호 박사님을 강연자로 여러분께 소개해 주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한에 처음으로 영국 대사관이 설립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최초로 영국 대사관으로 또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From 1969 그리고 to 2003, he was a member 81년부터 85년까지 서울, 그리고 88년부터 91년 베이징,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국 대사관으로 일을 하셨지요. 2003년에 외교관 생활을 은퇴하시고 나서 주로 북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작가,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2년 동안 한국 역사 강의한 경험이 있고 5년 동안 소아스에서 북한에 대한 강의하셨고요. 2019년에 10월 셰필드 대학교에서 그리고 2022년에 소아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로 해서 제출된 논문을 평가하는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아시아에 대한 수많은 아티클 출간하셨고 다수의 책도 또 지금 집필을 해오고 계십니다. 현재 영국 연연방 리서치 분석가로서 주로 중국, 일본, 한반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어소시에이트 펠로우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 학식과 본인의 경험을 저희의 북한 통일 문제에 관해서 자문 역할, 다양한 연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평생 이분이 어찌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겪은 다양한 경험, 실제적인 경험을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박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동아시아에 관련된 문제, 북한에 관련된 사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또 최근에 또 아티클을 작성을 하셨고 게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간분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내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영국 대사관으로 생활을 하셨던 내용을 모두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대사관 북한에 있는 곳에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서양인으로서 북한에서 대사의 경험을 다른 그 분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임스 호 박사님을 강연사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영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심으로 여러분들 모두 참석해 주신 분들 환영하는 바입니다.
Mr. Jang Do-sun, to chair 자, 장도순 회장님,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회장 장도순님의 환영사와 그리고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학술교육분과 최성숙 교수님의 강사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렉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개의 토픽을 저희가 다룰 것입니다. Jim, I want you 자, that you spend about 짐, 10 minutes. 제임스 박사님의 을 진임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겠는데요. 짐 박사님 네 분, 4개의 토픽으로 저희가 강의를 전달을 해드리고요. 각각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채창에 편안하게 한국어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화로 해서 질문을 하실 분들은 저에게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음소거를 하시고 나서 발화를 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임스 호 박사님 지임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영국 대사로 일을 했던 경험을 첫 번째 토픽으로 저희가 정했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몇 개의 사진도 좀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영국 대사로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한 2번 정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건물 빌딩을 사진을 찍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오더니 그리고 경비원의 위에 있는 사람이 오더니 찍으면 안 된다. 카메라 갖고 있으면은 뭐 잡혀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상황에 제가 저 자신을 처하게 했던 경우더라고요. 그러나 뭐 결국은 나중에 제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북한에 갔습니다. 영국의 외교관으로서요. 처음에 평양에 영국 대사관이 설립될 때 저는 거기서 일을 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영국 대사관이 계속 설립되고 열려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2001년 4월에 방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제가 4월에 답사를 하고 뭐 그것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2000년에 5월에 제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대사관의 구조적인 체계가 잡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은 지금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North Korea, South Korea relations following the meeting between Kim Dae-jung and Kim Jong-il. The North Koreans were very pleased that many countries had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네, 그때 당시에 외교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대사관을 평양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서유럽 국가 중에 유일하게 대사관이 있는 것은 스웨덴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 루마니아, 불가리아 있었지만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느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외교관들이 평양에 살고 일하는 것은 아마 70년대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었고요. 스웨덴에서는 미리 가서 굉장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분열이 되어 있고 또 이 공산권과 비공산권 간에는 대단히 분열이 심했었고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게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이 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중국 대사관하고 굉장히 좀 중국 대사하고 사이가 대단히 좋아졌고 러시아 대사님하고도 사이가 좋아졌고 네, 그리고 칼로프 대사님 같은 경우 터키로 곧 가게 되셨었는데 하지만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셨고 도움도 많이 주셨었죠. 당시에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하고도 점점 관계를 증진하는 상황이었었고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영국 제국에 있는 영연방 국가들 같은 경우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 대단히 우호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국가의 대사님들하고도 자리를 갖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국인들이 여기에서 좀 외교적인 관계를 제대로 수립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허심탄회하게 여쭤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개월 정도를 소요를 해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고 또 서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에 기반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안전을 보장한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또 아규먼트도 많이 있었고 이쪽 저쪽 간에 이제 다양한 의견의 격차가 존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성과였고요. 결국 우리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국 내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우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북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근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월드 푸드 프로그램, 세계 식량기구 프로그램이 멈추게 되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먼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것을 주장을 하고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소한 부분들이 있었죠.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 굉장히 우리의 지국지사 사무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스웨덴에서도 협력을 많이 해줬었죠. 독일도요. 사실 독일 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권 시절에 들어갔었던 대사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넓었어요. 이쪽에서도 많이 협력을 해주셨고 우리가 했던 일은 사실은 서유럽 국가, 뭐 한국 아니면 터키, 뭐 다른 나라하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영국으로 들어온 일이 일부 있었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북한 사람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있었고 대학에서 강단에 서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대학에서 이제 언어 코스 같은 것들을 실시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굉장히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졌고 그래서 지난 5, 6년간 모든 것들이 다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누가 그래서 북한으로 왔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공항이 있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평양에 들어왔는지를 보면요. 굉장히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꼿꼿한 자세히 머리가 짧은 유럽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가지 않죠. 한국전 참전 용사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에게는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평양에 간다는 것이요. 굉장히 좀 더 트래디셔널한 사람들이 또 가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처우했는지를 보게 되면 대단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것들을 그렇게 공유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동할 수 있었는가와 관련해서도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평양 내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이 범평양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권 전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곳 내에서는 자유롭게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지식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방으로는 가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유엔 산하 기구와 함께 뭐 세계 식량 기구라든지 다른 곳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영국 내지는 유럽의 NGO들하고 다니는 것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평양에만 묶여 있다시피 했던 것이었고요. 이 70년대와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요. 2월에서 11월 사이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평양 바깥으로 나갔었는데 어떨 때는 밤에 들어오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외국인들에게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곳들까지도 몰래 다니곤 했습니다. 일부 이제 몇 번 갔다 왔다를 했었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조시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죠. 90년대에는. 그래서 원산에서 함흥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안선을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가 다 폐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막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결국 제조를 멈춘 지 오래된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 곳 이제 가동 중인 곳을 봤습니다. 원산에서 함흥으로 올라가면서 봤었는데 다른 곳들은 다 문을 닫았고 이곳 한 곳만 문을 연 상태였습니다. 학교로도 가보고 다른 곳에도 가보고 그런데 기근 때문에 문을 닫은 곳이 너무 많았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는 병원 가보고 다시는 북한에 있는 병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태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자체가 정말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의료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불능의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0년대에 경제적으로 힘들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90년대에 점점 더 고조되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 자체는 사실 나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상 불능의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의료진을 교육할 수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요. 결국 경제적으로 하락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또 consequences 결국 결과가 초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전면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받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And so, if you got 그래서 아프면요 recovered or you died. Nobody could 죽는 거예요. and the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very, very 그래서 병원 상태가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고요. fuel. 연료도 부족하고 동절기에 있는 Hospitals they couldn't concentrate any patients. 환자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They could heat one hospital. 그래서 한 곳에만 Of course, everything 난방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다 몰아 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온 거고, 그래서 전력도 부족하고 연료도 부족하고 평양 내에서조차 전력이 공급이 안 돼서 자주 끊기곤 했습니다. the town electricity stopped. But whole parts of Pyongyang were, and I believe still are, dark at night. They rotate.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 지금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밤에는 그냥 깜깜합니다. 음식도 식량도 부족했죠. The famine years were, 그래서 기근과 관련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고 식량 배급 자체가 어려웠고 평양뿐만 아니라 평양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now you can go into 그래서 이제는 장마당 시장에도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정말 이러한 기본적인 이야기 정말 듣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대단히 좀 놀랍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의 다음 주제인 오늘날의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은주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교관들도 북한에서 부임한 것에 대해서 좀 만족을 했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정말 그렇게 뭐 원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영국의 북한에서 근무했던 외교관분들은 어떠셨는지 정말 북한에 근무를 하고 싶어서 가신 건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신 건지 그렇게 자발적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뭐 별로 만족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외교관분들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다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사님이 저는 그럼 베이징으로 부임할래요라고 했을 때 정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이징에 갔을 때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모든 대사관 식구들은 다 자발해서 간 거고 봉사하려고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프로세서상의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두 곳의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 아내도 대사관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도 유니세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 우리 대사관 식구들이 다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 대사분들은 어떠셨는지는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게 될 경우에 돌아오면서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삶을 뭐 꽤나 즐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리, 도쿄일 수도 있고 뭐 워싱턴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쁨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부임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이렇게 없었어요. 한 명, 두 명 정도 젊은 친구들이 약간 그러는 걸 본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말 외교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종의 클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식량 배급 그래서 상황이라든지 이런 발령을 것들에 받아서 대해서 왔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원에서 왔던 간에 거의 대부분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평양에서 저희와 일하면서 굉장히 좋아했고 불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캄보디아 앰버서더도 있었는데요. 친구는 한 뭐 80세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 종종 한 20대, 30대 되는 외교관들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 평양에 있는 이유가 달랐겠죠.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가 좀 예의주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는 발령받아서 그곳에 있는 것이 그닥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the big embassies closed. Some of those that 그 대사관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특히 큰 나라들이 평양에서 문을 닫기 시작했을 때는 또 평양에 상주하여 있었던 다른 대사관의 존재 여부도 좀 큰 타격을 얻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짐을 싸고 대사관을 문을 닫고 언제 집에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영국이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북한에 처음으로 대사관을 소개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앞서서 북한의 대사관을 열고자 했던 노력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정로 선생님께서도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답변 주고 나면 한정로 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왜 굳이 영국이 그렇게 발빠르게 일찍 대사관을 열었을까요? 우리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스웨덴도 따라왔고요. 핀란드도 노르웨이였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스웨덴도 거주하는 상주하는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곳은 1970년대에 북한의 채무 때문에 외무부 사람이 상주를 했던 것이죠. 평양에. 우리는 북한에서 함께 나라와 나라로 할 수 있는 것이 방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사관을 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다른 그 대사관을 열고자 하는 나라들이 모두 다 그렇게 환영받고 북한에서 좋은 대우를 해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영국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원했고 그리고 장관급 위치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2000년도에 아시아와 유럽에 관련된 컨퍼런스를 저희가 갔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북한의 영국 대사관을 연다라는 것 힘들 건데 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주긴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때 정권에서 어떠한 그러한 영국에서 북한의 대사관을 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자, 한정로님 질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직접 말해도 될까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 한정로 선생님, yes, after the 한중일
선생님's question. Would you mind reading your question? 아니, And 어쨌든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민간인들을 주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공간 이런 것보다도 그때 제가 진짜 2004년에 정말 느낀 거는 먹고 Han from Germany was sharing her experience of visiting 자, 방금 North Korea back then. 북한에 방문했던 2004년도에 경험을 독일에 계신 한종노 님께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자, 얘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제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s, sorry. I think we share the same family name. 네, 한종현 선생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본인이 개인적으로 평양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 1970년에서 80년대 그때 남북 간의 갈등이 심했죠. 그리고 북한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정부, 특히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북한의 그러한 외교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대사관이 설립되는 경험을 직접 한 사람으로서 영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설립을 할 때 북한을 어찌 보면은 국제사회의 한 멤버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에 대사관을 둔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양국의 관계를 성립하자라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한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자, 1992년 그때 저희가 처음에 추진을 하였을 때 저희 물론 어떤 국제사회의 국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인정이 없다라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베이징에 대사관을 놓고 서울에 대사관을 놓는 것 그리고 또 어디에 놓을 것인지는 저희에게 달린 것이죠. 그리고 아예 대사관이 없다라면 그 나라에 대한 가치라던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것입니다. 직접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직접 배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저희는 어떠한 북한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외교 간의 존재 이유를 필요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에서 굳이 뭐 영국이 대사관을 세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정보를 퍼다주고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실제적으로 북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직접 담당하는 영국 대사가 파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와 함께 같이 일하는 외무관들이 거기 나가 있는 것, 외교관들이 나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what they saw in North Korea? I mean, there are lots of things 어떤 about North 분들은 Korea I 북한에 didn't 가서 경험하고 understand. 그들이 목격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on the other hand, you do realize after a bit that these are real people. 거기에 들어가서 human beings.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고 They're worried about their children. They're 아이들 worried about 걱정을 their 하고 jobs. 일자리를 걱정을 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I suggested this when I was in Beijing. 베이징에 있을 때 생각이 잠깐 납니다. Exchange of correspondence. The short answer was no to that. 서신으로 왕래를 할 때 글쎄 I think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and I think the North 제가 Koreans 이 today 북한의 어떠한 그 영국 대사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첫 서신을 받았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Sorry, we're spending rather a lot of 그러나 time on this. 결과적으로 의미 있었습니다. But 자, 감사합니다. an important issue to discuss as well. Kathy Kang from 자, 캐시 강 선생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hello. Can you hear me well? Yes. 자, 잘 들리나요? Unfortunately, I'm outside, but yeah. So my question is rather more personal. So, because 제가 묻고 싶은 것은 there was this Korean movie called Mogadishu, where South and North Korean diplomats face dangers of the civil war together in Mogadishu. So my question is, like, I 제가 wonder, you as a diplomat,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왜 any dangers 교관으로서 North Korea and 북한에 있으면서 뭐 대한민국에 있을 때라던가 뭐 중국에 있을 때랑 비교해서 신변의 위협이라던가 이런 것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When I first went to North Korea in 제가 처음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 1971, I went as the political advisor to an EU delegation in 1971. 저는 EU 대표단으로 온 사람들에게 자문을 주는 역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Pleased to be going, but 물론 I was 가는 건 worried. 좋았습니다. Would they try and subvert me? Would they, or something? Well, in fact, 그래서 잘 진행될까 좀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interesting with occasional difficult moments. But I never felt under threat in North 그런데 어떤 위협도 신변의 위협도 저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Korea. Our telephones were tapped. 물론 제 전화가 도청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In the hotel, people would come in and probably 호텔에 머물면 get into our computers. 누군가가 와서 컴퓨터라던가 이런 거에 True in China 도청을 as well. 했던 것도 True in 확실합니다. South Korea. 제가 It was 대한민국에 very- 있을 때는 I'm sure that when we went traveling, 우리가 we were it was no 출장을 다닐 때 Um, 북한이 예의주시했던 것도 I'll tell you 압니다. a story. I got a phone. We had a 일화를 하나 police 말씀을 service 해드릴게요. in Seoul. 서울에 출장 갔을 때입니다. We've been a sky marshal on Korean Air. 대한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I got a phone call from one afternoon saying 오후에 전화 한 통이 that a man 왔습니다. has had problems with his car way down in the south. 남쪽에 He says he's the British ambassador. Is he the British ambassador? 누군가가 연락해서는 본인이 영국 대사인데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났다라는 연락을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디를 가든 북한에서 저희가 상주하고 있을 때 예의주시한 것 사실입니다. 자, 영국의 대사 그리고 외교관들의 행동을 북한의 정보원에서 감시를 한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북한의 그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저희를 예의주시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간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항상 누군가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감시했던 것은 맞습니다. 자, 왜 호텔에 거울이 양측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상한 레이아웃으로 이 거울이 올려져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고려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문에 잠금 장치가 없어서 저 호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수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아무 때나 들어가거나 뭐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날의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North Korea today. The domestic situation, as far as I can see it. I mean, I think having for so long pretended that they did not have COVID.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 With that close links with China, with the border with China.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Now they've admitted it, but I don't think 네. it was 수치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ot a less virulent strain of the virus. 그래서 바이러스 종 자체가 오미크론 같은 것들이 별로 이제 북한 내에서는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사망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확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우리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그리고 식량 배급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But we only, I think, once ever got anything like 하지만 spontaneous access to a building. That was 이렇게 기본적인 접근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o I don't think they were prepared to let people come in and 사람들이 vaccination programs. 백신 접종과 관련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실제로 북한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고, I have a picture of me frightening children, giving them 아이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것처럼 여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they're very, very thorough. And partly because of the problems there are with 이 문제 자체가 the health service, they try and 이 의료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어떻게 치료에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또 국제 제재 때문에 자국 내에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interfered with trade, 그래서 but also effectively killed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humanitarian assistance.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도움의 손길까지도 정말 안타깝게도 많이 좀 끊어내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90년대 이후로 굶주림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삶의 질 자체가 크게 낮아졌어요. Something like a balanced diet. 그래서 Food distribution had improved. 식량 배급 같은 경우는 제가 있던 시절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시장 시스템, 장마당 또한 훨씬 더 잘 가동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스스로가 키운 곡물을 갖고 나가서 팔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Not just in Pyongyang,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도
가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잘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기능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보여주기용 가게들만 있었거든요. 제가 부임해 있던 당시에. 도시 중심에 백화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실제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그냥 가서 이거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뭐 돼 있는 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 얼마에 파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아무것도 팔리지는 않고 있었어요. 결국 그냥 보여주기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라든지 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의 삶의 질은 그때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성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시점에는 임신한 여성들을 정말 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아서 불임이 되는 여성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더 임신한 여성들을 좀 길에서도 볼 수 있고 상황 자체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평양 바깥쪽에 있었을 때 당시에 훨씬 더 이제 나아졌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일부 목도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핵무기에 너무 강조를 했고 이로 인해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 좀 피해를 입혔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굳은 신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북한이 어느 정도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 한국, 일본 내지는 미군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90년) 8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핵실험을 해왔고 1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자체가 미국을 정확하게 타깃으로 삼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을 남한을武力으로 진압하러 할 것인가? 그럴 것임을 암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누군가가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누가 군사적인 침공에 의한 무력에 의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측을 공격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은 50년대의 남한이 아니죠. 그때 당시였다면 군사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죠. 지금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동맹이라든지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남한을 공격할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공격을 자행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휴전협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휴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양쪽에서 사실 군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남한 쪽에서는 정말 청와대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군사력을 한국 영토 내에 침투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만, 그래도 안토라지라든지 기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 적은 있지만, 양쪽에서 모두 진짜 실제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쟁으로까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휴전 협정은 유효하기 때문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분쟁과 충돌을 멈추게 하는 주요한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다른 팩터에 대해 생각을 또 할 수 있겠는데, 중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국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망설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대단히 망설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전쟁이 발생해서 중국군을 파병을 해야 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50년대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 한반도 내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무력으로 통일을 밀어붙인다. 이런 일은 근데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당분간은 남한은 미국에 대해서 의존력을 점점 더 낮추면서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낙관적으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서, 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 근데 다 이제 지금까지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제 남북한이 자발적으로 나서야만 남북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의 상황에 대해서 남한의 상황이라는 것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기보다는 한반도에서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는 다를지라도 어쨌거나 여전히 너무너무 무서운 어마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통일과 관련해서 네. 여기까지 아직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채트박스 상의 참가자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질문 남겨놓도록 하고, 다음 토픽 통일을 향해서라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네, 장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국은 마지막 분단 국가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아일랜드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지금 현재 분단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was very useful actually being 사실 이게 굉장히 in Pyongyang. 아일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굉장히 좀 유용했어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국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영국 사람 아니에요. 저 아일랜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좀 유용했다라고 써먹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etween 1919 and 1921, 그래서 which I think took wind out of sails for some of them.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좀 굉장히 써먹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There are quite a lot of Irish in the British diplomatic service. 사실 영국의 외교관들 중에 아일랜드 국적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Unification. 통일이라는 문제는 It's true that each side has always said we want 양쪽에서 통일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53년 이래 either side has really worked. 두 쪽에서 실제로 뭔가 통일을 위해서 움직임을 보인 적, 실질적으로 노력한 적은 창조적인 방식으로 노력한 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이제 제안 같은 걸 계속 했었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Each side puts up proposals. 뭔가 제안서 같은 것들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쪽에서 그것을 결국은 그 의지를 무참하게 꺾어내리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죠. President of South Korea, the ROK,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는데 was made by President Lee Myung-bak.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로 회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We'll help you. We'll give you a good salary, and 우리가 돈도 잘 줄게요. that way we can work slowly towards unification. 그리고 천천히 우리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봅시다. Hands on the mineral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도로를 건설해주고 이런 것들 사실 현대에서 이제 도로를 좀 닦아준 적이 있죠. 그래서 북동 쪽에다가요. 이런 것들이 다 합의안 내에 들어있던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핵 개발을 포기하며 원자로 대신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그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하지만 양쪽에서 실질적으로 very far apart in terms of 그래서 평화를 양측은 원하나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책이나 people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hardly alive now who remembers the United Korea. 사실 통일이 되었던 분단 전에 한국을 기억하는 사람 중에 생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It wasn't always when I was in Seoul. I mean, 제가 there were still people who spoke. 서울에 있을 때는 여전히 They had been 한반도였을 때 분단되기 전에 청소년이었던 사람으로 그 통일된 한반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and yet, 거죠. if you think about it, 그래서 1945 was the last time that Korea was unified 1949년도에 통일된 한반도였습니다. by the North, nearly succeeded, and the attempt then 그리고 by the South and the UN forces 굉장히 오랫동안 succeeded. 분단이 되었고 Both failed. 노력을 했지만 But the legacy 성사되지 않은 통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very 후로 hard to overcome.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통일로 가는 길이 수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독일 보세요. Because although the Korean War 동독과 was more than a civil 서독 war, it was essentially in origin a civil war. 이것은 시빌 워였습니다. 전쟁이었죠. To repair. Look at the division in the 그리고 United States. 그 내전의 The divisions 상처는 between 참 the armed 씻거나 forces 회복되기 of the South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 and the 압니다. divisions between the North. 목도를 했습니다. The example I said about Ireland. 아일랜드도 그래요. Divided by 아일랜드도 not just
온전한 한 섬나라였지만 아일랜드와 그리고 영국이 지금 포함된 북아일랜드로 분단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장악을 한 거죠. 아일랜드의 북쪽 부분을. 그래서 그것이 지금 북아일랜드가 된 것이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일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양측이 다 오롯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한 나라가 더 한국이다, 아니면은 북한의 모습이 더 한국이어야 된다, 남한의 모습이 더 한국이어야 된다라고 좁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끌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리학적 측면에서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두 나라가 같은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도 통일은 중요합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상당히 달라지긴 하였으나 한 언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임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는 단어도 남한과 북한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국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지요. 다 한국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대한민국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사람들 담배 피우는 모습이라던가 뭐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볼 때,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봤던 한국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네라는 느낌이 훅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상황에서 북한과 한국을 견줘 보면은 음식도 똑같습니다. 자, 개성에 간다라면 서울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남한과 북한을 같이 붙여야 하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렵게 하는 사실들도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다른 정치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 다름에 관한 사실 중 하나이겠지요. 그런데 통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 저는 압니다. 일단 조급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상상의 힘을 발휘해서 해결안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과거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거기에 발목 잡히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나갈지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 통일을 하려면요. 남한은 통일됐을 때 다 쉽지 않을 거다.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거라는 것을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 전쟁을 처음으로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때 역사학자로서 전쟁을 치른 나라들, 성인으로서 전쟁을 치른 사람, 어렸을 때 전쟁을 치른 사람들. 그래서 나눠진
나눠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통일은 조금 더 절실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I 저는 희망합니다. I've always said one day there will probably be Korean unification.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에는 Probably only 반드시 after I'm dead. Now, 한반도 unfortunately, and it's 평화가 very 있을 sad, 것입니다. I 그런데 think 많은 사람이 죽고 난 that 후에 그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deadline is 것입니다. coming closer and closer. So 그런데 그 watch 데드라인이 as we depart. And then 자꾸 짧아지고 maybe,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given that the generation I am is one that 자, just about remembers the 미래 세대들, 지금 갓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감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if it's putting out proposals to be realistic 제안을 in the 한다면 genocide 리얼리스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어떻게 통일을 이끌어낼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all people in South Korea want unification. 북한에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 통일을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김정일 에게도 그런 얘기를 제가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 통일을 원하진 않거든요 라고 제가 감히 그 얘기를 하기 어렵겠지요. 그쵸? 그래서 어느 미래의 하루, 미래의 어느 날 통일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통일됐다고 영원히 통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예브 쪽으로 러시아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속하였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란 지금 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 외에 다른 것도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박사님이 이방인으로서, 영국인으로서, 외교관으로서 북한에서 경험한 거, 과거와 현재, 북한과 남한에서 경험 참으로 의미 있었습니다. 자, 질문은 신은주 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나서 이윤정 님의 질문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은주 님 질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사님은 북한이 세계의 큰 위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큰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고 또는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어떤 그런 위협적인 자세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 북한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두 형태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자, 선입견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는 것, 그거 글쎄요, 제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머릿속으로 오래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던 것을 지금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분계선에서 그 남한과 북한의 그 국경에서 조금 더 떨어져 나온 것. 자, 갈수록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 이 남한과 북한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고 좀 여지를 주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Bill Clinton began to see that there was 빌 another way of 클린턴이 좀 새로운 접근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보수적 그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그 말인즉 휴전 협정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존속되어 오고 있는 약속입니다. That said, I remember taking the 그런데 chief political officer of the Foreign Office up to Panmunjom in about 1983. 외국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외교관을 제가 판문점 근처에 같이 모시고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곳에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 과장돼서 이렇게 분단의 이런 경계가 서방에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개나 있겠어요? 60개가 제가 알고 있기로 최고 수치였습니다. 뭐 북한에서 핵무기를 60개 이상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도 있겠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미국이 핵무기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미국을 공격을 한다라면 미국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자, 북한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트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사담 후세인이 사망하였을 때 북한의 그 어떤 방송 매체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원산에 한번 갔을 때,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저희랑 있던 한 분이 저를 한쪽으로 가지고 오더니 사담 후세인이 죽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라고 북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들어오는 북한에서 정보에 대해서 필터링이 되고 다 소문만 무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제가 제가 거기 그때 있을 때 당시 스웨덴 대사가 국제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서 TV를 설치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보고 싶어서. 그 말인즉 모두 방대하게 퍼지지 않았지만 확산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 북한 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제한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충족하거나 더 주지 못한다라면 항상 어려움이 도사릴 수밖에 없겠지요. 1997년도에 로만 캐톨릭이었던 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과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든 간에 그 통일에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총체적으로 평화를 원한다라면 이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면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던가 보복 이런 것들을 한쪽에다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윤정 선생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다른 서구 국가에서 이미 핵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온전히 이제 모든 서포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했던 것이 북한 정부에서 모든 가용한 방식을 다 끊었다. 그래서 모든 서포트를 끊었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지원을 모두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식량 그리고 의료 서포트, 의료 구호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다 끊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결과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약간 좀 혼동을 하고 식량 그리고 의료 구호 같은 것들을, 그리고 아동 인권이라든지 이들의 삶 같은 거 내지는 유괴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 제재라는 것이 굉장히 좀 갑작스럽고 좀 세련되지 않은 극단적인 방식이 아닐까, 과격한 급진적인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거의 뭐 50년대 이후로 제재를 겪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했던 것들, 한국전 당시에 이제 제재를 가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제재들이 있고, 그래서 정책을 많이 좀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경제 제재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 취약계층을 괴롭히기 위한 것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런 기구라든지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펀딩을 할 수 없는 곳들에게 이런 제재를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망설이는 망설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재로 인해서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거 정말 어려웠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영양 실조로 굉장히 괴로움에 처해 있는데, 다수의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의 손길을 펼쳤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그렇게 생션을 가한다고 해도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특히나 그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타격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경제 제재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서는요, 사실 이들이 스포츠 팬들이 많은데 이렇게 국제 시스템상에서 아파르테이트 당시에 굉장히 또 제재가 심했었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정말 힘들었었고 기근도 되게 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 제재가 정말 고위층 사람들에게 어떠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도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엘리트 계층 같은 경우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체제가 얼마든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특권층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제 제재라는 것이 그렇게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존재를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 핵 개발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제재를 사용을 하는 것. 이제 북한 사람들을 런던에서 만났을 때 왜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럼 영국은 왜 핵무기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을 잃게 되는데요. 전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또 발명이 되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여전히 핵 물질을 뭐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이런 곳들도 줄줄이 핵을 개발했죠. 그래서 핵 시설이 있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랬었고 이 레짐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효력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확산 레짐에서 계속해서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핵무기랑 관련해서 그렇다면 한중일 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좀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남상극 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선생님, 사실 직접적으로 북핵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특정한 남한 정부의 애티튜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긍지, 자부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굉장히 취약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들이 갖는 자국에 대한 자국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래서 남한이 북한을 좀 도우려고 해도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더 잘 사니까 도와줄게 라는 태도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생각을 할 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남한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냥 굶고 말지 이제 중국의 도움을 받고 말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한 사람들이 좀 자부심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도 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긍심과 관련해서는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한이 이제 좀 교만하게 좀 우월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긍심이라는 게 왜 아직까지도 북한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헤쳐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옛날에는 훨씬 잘 살았었죠, 남한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남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나라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라면 결국 국제적인 차원에서 남한은 한국으로 여겨지는데 남한 정부에서는 우리가 바로 한국이야. 북한은 즉 그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이제 괴뢰 정권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시각이 있고 서로를 이제 동등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 차이점이 많지만요. 경제 차원에서 한국이 훨씬
smaller than the South.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사실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고 더 작았었거든요. But it has 하지만 pride of 그런 Korean 한국인들이 갖는 자부심 같은 것들, very proud people. 굉장히 자긍심이 애초에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It's a question, I suppose, of people just accepting that there isn't another Korea. That 다른 한국이 있다라는 거는 남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might be easier. 기본적으로 그렇게 서로를 동등하게 인식을 한다면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남북한 문제에 다가서는 것이 조금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이 교육이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저는 Just learned that North Korea 그래서 was 남한 같은 경우는 with horns and things. 굉장히 정말 한국에서는 한때는 이제 정말 꼬리 달린 악마들처럼 뿔 달린 악마처럼 묘사를 했었죠. 그리고 북한 지도자들 And in the North, it's the same. The education 같은 경우도 maintaining us as a separate. 그래서 이들 또한 이제 자체적인 선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일조했고요. I think Kim Dae-jung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요. I think Moon Jae-in was right. 문재인도 맞았고, 그러니까 이 역대 정부들이 자세를 제대로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남한의 교만한 인식으로부터 좀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동질하게, 동등하게 인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Saying, oh, yeah, you've got to just accept that they're very proud. And they, 그래서 이들의 자긍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없이는 사실 진척을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time, even if you really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you can soon see where 독일을 생각을 해도 그렇죠. 독일은 분열이 되었다고는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뭐 애티튜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변화를 안 시켰었거든요. operates. 그리고 And yeah, in Europe too.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Once Austria-Hungary were one empire once. but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권세가 있었던 한때 이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곳이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분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고, 스페인 is beginning 같은 경우 to sort of come together 통합되기 시작했던 것이 in a way that, but that's taken many years to 스페인도 통합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wars. 왜냐하면 이제 내전을 오랫동안 겪었는데요. 이것을 다 딛고 통합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분쟁을 원치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을 수용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Back in the 70s, how you had this 70년대 같은 경우는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diplomatic 양자 간의 they stopped 외교적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even when I was in Seoul, that if 제가 they 서울에 있던 당시에도조차 switched or established relations with the North, 북한하고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called its ambassador, and he lost his job because he defended the country.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대사가 경질됐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한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자세, 우월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솔루션이라면 단언해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부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who wrote a biography of Kim Il-sung. 김일성 자서전을 보거나 이러면 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And I think in 그래서 진보를 이루면서 충돌을 피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꼭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Yeah.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질문 자체가 어렵죠. 그럼 남상극님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성님, 미국 시애틀에 계신데 이분 순서대로 그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근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일랜드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또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남한 모두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시사점을 얻으셨는데 굿 프라이데이 협정 관련, 성금요일 협정 관련해서 남북한 상황에 적용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사실 성금요일 관련해서는 정말 아일랜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는 굉장히 참 멋진 신선한 방식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년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나왔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단합된, 연합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듯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뭐 분단이 됐다라는 어떤 국가적인 경계선도 없었고 국경선도 없었고 사람들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 참으로 현명한 일이었고요. 쪼개어진 아일랜드 양측에 도움을 주는 동의였습니다. 평양에 몇 번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각 나라의 상황은 동일하진 않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인구적인 측면 북아일랜드는 조금 더 캐톨릭에 기인한 인구 통계학적인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그 종교의 격차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누가 와서요. 잠깐 문만 열어주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서 잠깐 피하신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인 만큼 답변을 또 생각해야 할 시간이 있겠죠.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웬만하면은 20분 남았는데 한 15분 안에 끝내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친구가 잠깐 들렸네요. 자, 저희가 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굿 프라이데이 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협의안이 발족될 때까지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 굉장히 진통을 오래 겪었습니다. 살인된 사람도 살해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또 영국에 삼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러한 굿 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에서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각 나라마다의 이러한 분단의 양상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의 좋은 사례를 다른 쪽에서 적용을 하려면은 조율이 필요하겠지요. 양측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 생각엔 북아일랜드와 북한의 어떠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사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또 생각을 서울에서 만난 많은 대사들의 사고방식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우스 코리아가 진정한 제대로 된 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북한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으로 그런 것에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에서 발췌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분쟁이라던가 고통은 좀 씻어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갈등 같은 것은 피해가면 좋겠죠.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너무 답을 오래 했나요? 저희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남상근. 죄송합니다. 시애틀에 있는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연결된 성팍입니다. 제 질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평화적 통일에 어떤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본인의 직접 어떤 이 정부가 바뀌고 남한의 정부에서 이런 평화 통일에 위해서 좀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어려운 위치에 저희가 박사님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사실 역사학자에게서 실질적인 답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컨서버티브보다는 조금 더 급진적인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북한과 연결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접근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통령들의 접근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접근을 한 사람들,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급진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분들 힘든 것도 많은 경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한번 보자면
닉슨이 해낸 겁니다. 보수 중에 보수죠. 중국에 굉장히 잘 접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 그 사람이랑 한 방에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핵무기에 관련된 것 때문에 일탈되지 않았다라면 그의 노력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집단이 어떤 급진적인 접근을 착안해내는 것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보수파가 진짜 북한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려 하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유럽의 어떤 방식으로 뭐 노동당, 보수당 쫙 나눠주는 이런 것은 아닌 건 알지만 지극히 보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덜 보수적인 사람, 지극히 급진적인 사람보다는 좀 덜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노력을 한다라면 좀 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톱 퀘스천 하나 드리겠는데요. 프랑크푸르트 정금순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북한의 핵이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이어서 지금 유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더라. 왜 북한에만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생각에는? 질문한 자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핵이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러시아가 좀 더 위협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이 다른 나라보다는 핵무기에 관련돼서 관리하거나 규칙을 정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느슨할 수 있다라는 위협이 걱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핵화에 관련돼서 그 어느 나라든 간에 핵무기에 관련된 것은 반대하는 것이 세계의 입장입니다. 없는 게 전 세계의 안위를 위해서 나으니까요. 그런데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라면 어떻게 잘 안전하게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사용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공격당한 나라에서 반응을 할지 이것까지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핵이 없는 나라가 될 때까지는 염려를 할 거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답을 하자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임스 박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강의 들었습니다. 통일에 관해서. 제 질문은
한국은 북한과 남한 간에 내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전이 있었다는 역사 때문에 저희가 평화적인 통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그것이 남북한 평화 통일의 딜레마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As I said, a long 제가 tail. 말씀드렸듯이 When they come to an end, that the tensions and the stresses created by a civil war.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내전이 만들어낸 긴장감이라던가 고통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고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평화 통일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그 다른 주변의 국가들의 영향으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한과 남한에 미국이라 다른 타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내전에 관련돼서 남북한처럼 강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과 북쪽과 남쪽의 독일도 아주 상당히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합쳐졌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요. 남쪽은 보다 열려있는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통일된 후에도 독일은 통일되었지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내전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 통일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역사를 통해서만 지금 한국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보수 정부가 들어왔고요. 우리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이고 회담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진행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계속 뒤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강연에 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교수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통일의 딜레마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자꾸 그들의 비전이나 그들의 통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바꾸고 번복하고 이래서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내전이라던가 이러한 이유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실 평화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한국 땅에, 한국 영토에 한국 사람들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에 관하여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은 전쟁을 겪었던 조부모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까지만 그렇게 하고 차세대에 관련돼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교훈이나 부정적인 어떠한 평이나 이러한 것들이 근절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하시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저희가 북한에서 영국 대사로 생활했을 때 어땠다라는 경험을 들어봤고요. 오늘날의 북한은 세계에 얼마나 위협적인가, 그리고 통일로 향하는 것은 어떤 길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들었고요. 자, 저희 끝내기 전에 다음 행사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평화에 관련돼서 저희가 그 에세이 컴페티션을 합니다. 그러니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신청을 해주시고요. 떠나시 전에 유익했던 점, 개선할 점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에 4차 강연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Jim, I will give you last 1 minute to close this talk today, please. Well, I hope that some of it's been interesting. 자,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끔씩 북한을 굉장히 친한 사람으로 비춰줍니다. 저는 북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남한 사람도 좋아합니다. 멋진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에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몇 마디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그것만으로 저에게 충분히 영양가 있고 귀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저로 하여금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자, 저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오늘 제임스 호 박사님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아 교수님도 수고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어요.